안녕하세요, 마탕비비입니다. 제가 여태 올려왔던 영상과는 좀 다른 스타일의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어요. 제가 베이킹을 시작하고 주변 분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레시피나 가벼운 설명만으로는 중요한 포인트를 제대로 알려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서 이렇게 온라인 클래스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뤄볼 품목은 카스테라인데요. 저처럼 해외에 계시는 분들, 특히 한국 스타일의 빵집이 잘 없는 중소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많이 도전하시고 그만큼 실패도 많이 하시는 게 카스테라 같더라고요. 카스테라는 재료가 비교적 간단한 거에 비해 공정이 꽤 까다로워서 초보분들이 몇 번 만에 완벽하게 만들어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품목이에요. 그래서 왜 내가 만들면 포슬포슬하지 않고 떡진 카스텔라가 나오는지, 왜 쪼그라드는지, 아니면 왜 위에가 터지는지, 같은 레시피로 굽는데 왜 매번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지 궁금하셨던 분들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카스텔라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는요. 노른자 6개, 설탕 A 분량의 75g, 여기에는 가염버터 15g, 식용유 15g, 우유 45g, 럼 15g, 꿀 35g을 한 그릇에 한꺼번에 계량해 두었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중력분 150g 사용하시면 되고 저처럼 캐나다에 계시는 분들은 All-Purpose Flour 150g 사용하시면 됩니다. 계란 6개에서 흰자 4개 분량만 사용할 거고요. 그 머랭을 만드는데 같이 필요할 설탕 B 분량의 75g이 오늘의 재료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밑준비 몇 가지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오븐을 섭씨 180도 혹은 화씨 360도로 예열을 해주세요. 업장 오븐 같은 경우는 예열도 빠른 시간 안에 되고 문을 열었다 닫아도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좀 짧은 편인데 비해서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오븐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카스테라를 굽기 전 최소 20분에서 30분 정도 먼저 예열을 해둬야 굽는 동안의 온도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오븐 예열은 시작 전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특히 오늘처럼 계란의 거품을 이용하는 제품의 경우 오븐을 충분히 예열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반죽을 완성하고 난 뒤에 거품이 꺼지기 전에 오븐 안에 넣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로 준비하실 밑준비는 사용할 틀에 유산지를 재단해서 준비를 해줄게요. 오늘 제가 사용할 틀은 가로, 세로 약 16cm, 높이는 5cm의 틀이에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가 택배 박스를 재단해서 틀과 유산지 사이에 끼워뒀는데요. 원래 카스테라는 저온에서 장시간 구워주는 제품이라 열 전도율이 낮은 나무틀 같은 데에서 구워주는 게 반죽도 고르게 부풀고 식감도 촉촉하게 유지되거든요. 근데 나무틀을 시중에서 특히 제가 있는 북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택배 박스를 끼워서 열 전도율을 낮추는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택배 박스 대신에 신문지를 여러 겹 겹쳐서 열 전도율을 낮추기도 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준비해 주실 것은 저처럼 테플론 시트나 실리콘 매트 혹은 유산지, 종이 호일에 카놀라유나 포도씨유와 같은 향이 없는 식용유를 얇게 한 겹 발라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따가 카스테라를 다 굽고 나서 사용할 건데요. 여기 위에 뒤집어서 식혀줄 거예요. 시중에 판매되는 카스테라를 보면 윗면이 평평하게 예쁘게 나오잖아요. 그 효과를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 카스테라를 만들 방법은 별리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계란을 거품 내어 반죽하는 방법에는 첫째 공리법과 두 번째 별리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공리법은 노른자와 흰자를 한꺼번에 거품을 내주는 방법이고 오늘 사용할 별리법은 흰자와 노른자를 따로 거품 내어 나중에 섞어주는 방법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선 거품을 낸 계란의 질감에서 차이가 나고 이 차이는 구워졌을 때 식감의 차이로 나타나게 돼요. 공리법으로 달걀을 거품 내면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유동성이 높은 거품을 얻을 수 있고요.
이런 상태의 반죽을 굽게 되면 결이 곱고 촉촉하며 적당히 탄력이 있는 식감을 얻을 수 있어요. 반면에 변리법은 계란 흰자를 따로 거품 내기 때문에 기포의 양이 많고 단단한 거품이 만들어져서 상대적으로 공리법을 이용한 제품에 비해 단단하고 유동성이 적은 반죽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폭신폭신하지만 약간의 탄력이 적어서 부서지기 쉬운 식감을 지니게 됩니다. 나는 결이 곱고 촉촉하고 적당히 탄력이 있는 공리법이 카스테라랑 어울리는 것처럼 들리는데 왜 변리법을 사용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이유로는 변리법의 거품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이에요. 카스테라의 성공 여부는 레시피와 오븐의 이유도 있지만 거품을 얼마나 컨트롤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나눠지거든요. 근데 공리법 같은 경우 거품이 쉽게 꺼지고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한 편이라 초보분들이 도전하시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변리법으로 카스테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촉촉하고 맛있는 카스텔라 만드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자, 믹싱볼 2개를 먼저 준비해 주세요. 이곳에 흰자, 이곳에 노른자를 나누어서 담아줄 거예요. 총 계란 6개를 사용하시게 되고 2개 분량의 흰자만 남게 됩니다. 남는 흰자는 그릇을 준비해서 담아주시면 돼요. 남은 흰자는 냉장 보관하였다가 지단, 고명에 사용하셔도 좋고 마카롱이나 피낭시에 다쿠아즈처럼 흰자만 사용하시는 베이킹에 사용하시면 돼요. 자, 4개까지 깼으니 나머지 2개의 흰자는 이쪽에다 깨주도록 할게요. 여전히 노른자는 6개가 필요하니까 노른자도 버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계란 흰자와 노른자를 나눠 놓으셨으면 한 옆으로 치워 놓으시고 이렇게 가염버터, 식용유, 우유, 럼, 꿀을 한 번에 계량을 해주세요. 여기서 식용유는 카놀라유나 포도씨유처럼 향이 없는 오일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올리브유나 참기름처럼 특유의 향이 있는 오일은 사용하실 수 없어요. 이제 한 번에 계량하신 이 우유 혼합물을 전자레인지에서 약 30초에서 1분 정도 데워서 따뜻한 상태로 만들 거예요. 우유 혼합물을 따뜻하게 해서 넣는 이유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버터가 녹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혼합물이 따뜻해야 이따 계란 반죽에 섞을 때 잘 섞이기 때문이에요. 우유 혼합물을 데우고 난 뒤에는 이제 계란 반죽을 하는 동안 한 켠에 두시면 돼요. 이제 노른자에 설탕 A 분량을 넣고 바로 핸드믹서로 휘핑을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설탕을 노른자 반죽에 넣고서 물 좀 마시고 와야지 아니면 휴대폰 어딨지? 이러면서 다른 데 다녀오시면 Nope. 절대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설탕이 노른자에 닿으면 설탕이 노른자를 버닝 시킨다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설탕을 노른자에 붓고서 바로 저어서 섞어주지 않으면 노른자를 덩어리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설탕을 붓고 나서는 꼭 완전히 잘 섞어서 설탕이 얼추 녹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노른자를 휘핑할 때에는 고속으로 휘핑하시면 됩니다. 저는 키친에이드 5단 핸드믹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바로 5단으로 속도 올려주면서 시작할게요. 이렇게 노랗던 반죽이 아이보리 정도의 미색으로 변할 때까지 휘핑을 해줄게요. 시간이 꽤 걸리는 작업이니 영상 시간에 신경 쓰지 마시고 반죽의 상태를 참고해주세요. 자, 이렇게 노랗던 노른자 반죽이 아이보리색의 미색으로 되면 아까 데워뒀던 우유 혼합물을 넣어주시고 저속으로 잘 섞어줄게요.
너무 오래 섞으실 필요는 없고 반죽이 매끈하게 색이 고르게 섞여진다 싶으면 멈추셔도 돼요. 저속으로 섞어줄게요. 노른자 반죽은 잠시 옆에 치워두고 이제 흰자 머랭을 내볼게요. 흰자를 머랭 낼 때 주의할 점은 이 믹싱볼과 아까 사용하신 핸드믹서에 이물질이 묻어있지 않고 깨끗한 상태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이물질은 먼지 같은 거일 수도 있지만 아까 사용했던 노른자와 같은 지방 성분이 묻어있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방의 성분은 머랭을 만드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할 때 흰자에 노른자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 흰자는 버리시는 것이 좋아요. 핸드믹서를 저속으로 설정하고 흰자를 덩어리져 있는 알끈을 풀어준다는 생각으로 휘핑을 시작할 거예요. 설탕 비분량을 3번에 나누어 넣어줄 건데요. 저속으로 휘핑 하시다가 첫 번째 분량의 설탕은 흰자가 세제를 푼 물 정도의 거품이 일어나면 넣을게요. 지금 요 단계, 세제를 푼 물 정도의 이렇게 크고 거칠은 거품이 일어나면 첫 번째 분량의 설탕을 넣을게요. 양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고 눈대중으로 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갔다 싶으면 돼요. 첫 번째 분량의 설탕을 넣었고 핸드믹서의 속도를 고속으로 올리고 카푸치노의 거품 정도까지 휘핑해 줄게요. 핸드믹서를 사용하실 때에는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핸드믹서를 앞, 뒤로 왔다 갔다 해주시고 믹싱볼을 돌려주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카푸치노 정도의 거품이 올라오면 두 번째 분량의 설탕을 넣어줄게요. 오늘 카스텔라를 위한 머랭은 100%의 빡빡하고 단단한 머랭이 아니라 80% 정도의 끝이 부드럽게 휘어지는 머랭을 만들 거예요. 지금처럼 두 번째 분량의 설탕을 넣고 계속 고속으로 휘핑을 해줍니다. 흰자 상태를 보시면 휘퍼가 지나갔던 자국이 남고 들어 올렸을 때의 휘퍼 끝에 머랭의 뿔이 이렇게 달랑달랑달랑 거릴 정도가 되면 마지막 설탕을 넣어줄게요. 마지막 분량의 설탕을 넣고서는 핸드믹서의 속도를 중속으로 내리고 휘퍼의 움직임을 조금 줄여줄게요. 아까 만들어줬던 머랭의 기포를 잘게 쪼개주고 머랭을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휘퍼가 지나갈 때마다 머랭이 점점 매끈해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느 정도 중속으로 기공을 정리하고 난 뒤에는 약 1분에서 2분 정도 제일 낮은 속도로 핸드믹서를 놓고 핸드믹서는 움직이지 않은 채로 믹싱볼만 돌리면서 기공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카스텔라의 밀도를 촘촘하게 만들고 단면을 잘라보았을 때 큰 기포가 없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머랭을 확인해보면 이렇게 끝이 살짝 휘어지지만 전반적으로 단단하고 힘이 있는 머랭의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휘퍼를 작동시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저어서 머랭을 마무리해 줄게요. 저속으로 기공을 정리해주고 난 뒤에 머랭 한 주걱을 떠서 노른자 반죽에 넣고 잘 섞어줄 거예요. 먼저 적은 분량의 머랭을 노른자 반죽에 섞어주는 이유는
노른자 반죽이 이 머랭에 비해 많이 묽기 때문에 두 반죽의 농도를 비슷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따가 머랭을 다시 노른자 반죽에 완전히 섞어줄 때 훨씬 적은 움직임으로 수월하게 섞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렇게 머랭 한 스쿱을 떠서 노른자 반죽에 넣고 젠틀할 필요 없이 그냥 마구 섞어줍니다. 머랭이 섞여서 어느 정도 머랭과 노른자 반죽의 농도가 조금 더 가까워졌다 싶을 때쯤에 밀가루를 채 쳐서 넣어줄 거예요. 밀가루를 노른자 반죽 위로 채를 쳐서 놓고 거품기로 고루 섞이도록 섞어줄게요. 원래는 머랭과 노른자 반죽을 완전히 다 섞어준 뒤에 밀가루를 채쳐서 넣고 고무주걱으로 날을 세워서 이제 살살살살 섞어주는데, 사실 초보자분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밀가루를 덩어리지지 않게 고르게 섞으려고 이제 주걱으로 너무 휘젓게 되면서 거품이 다 죽어버려서 떡같은 식감이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이제 그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지금처럼 노른자 반죽에 미리 밀가루를 섞어버리고 남은 머랭을 살살 섞어주면 밀가루도 고루 섞이고 거품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머랭의 절반을 넣어줄게요. 이제 남은 머랭의 절반을 다시 노른자 반죽에 넣고 이제 고무주걱에 날을 세워서 살살 섞어줄 거예요. 제 손 움직임을 잘 보세요. 고무주걱으로 휘적휘적, 철퍽철퍽 이렇게 섞어주는 게 아니라 이 고무 스패츌러를 반죽 가운데에 닿게 세우고 이제 크게 대문자 J를 그리면서 끝에는 주걱을 이렇게 뒤집어 주면서 아래의 반죽을 위로 끌어올려 줍니다. 그러니까 주걱을 젓는 동시에 반대쪽 손은 믹싱볼을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처음엔 좀 어색하시겠지만 손에 익으면 빠르게 작업이 가능해져요. 이제 이렇게 폴딩 하듯이 섞어야 거품을 최대한 죽이지 않고 반죽을 매끈하게 골고루 섞을 수 있어요. 머랭이 노른자 반죽에 다 섞였다 싶으면 나머지 머랭도 넣어줍니다.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폴딩 해줄게요. 자, 지금처럼 반죽의 색깔이 하나가 되고 덩어리진 밀가루 안 보이고 쫀쫀하고 매끄럽게 반죽이 완성이 되면 틀에 부어주겠습니다. 틀에 부어줄 때는 높은 데서 부어주면서 큰 기포를 정리를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반죽을 나눠가면서 붓지 않고 이 벽면과 이 밑면을 한 번에 긁어서 반죽을 한 번에 틀에 부어줄 겁니다. 이제 반죽을 5번 정도 내려쳐서 큰 기포를 정리를 해줄게요. 이제 예열된 오븐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븐은 먼저 섭씨 180도, 화씨 360도에서 10분 정도 구워주고 오븐 온도를 내려서 155도 섭씨로 화씨는 300도에서 약 35분에서 40분 정도 구워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븐 문은 도중에 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가 갑자기 낮아지면 부풀어 오르던 카스텔라가 힘없이 주저앉거든요. 이제 윗면의 구움색이 골고루 나라고 앞뒤 방향을 이렇게 바꾸어 주는 건 오븐에서 꺼내기 약 4분, 5분 전에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오븐에 따라서 굽는 온도와 시간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자, 이렇게 다 구워진 카스텔라는 오븐에서 꺼내자마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수증기를 빼주기 위해서 한번 크게 탕 내려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름을 발라둔 테플론 시트를 위에다가 엎어주고
바로 뒤집어 줄게요. 그래서 틀을 제거하고 약 2분간 윗면을 평평하게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는 다시 뒤집어서 이제 식혀줄 건데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유산지로 다 막혀 있는 상태이고 밑에는 테플론 시트가 막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 상태로 식히게 되면 수증기가 빠져나갈 곳이 없어서 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색깔이 눅눅해지거든요. 그래서 테플론 시트에 기름을 발라놓은 것과 상관없이 이것을 제거할 때 윗면에 노릇노릇한 부분이 다 띄어지게 돼요. 그래서 2분 정도만 뒤집어 놔서 평평하게만 만들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서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분 정도 지났으니까 다시 뒤집어서 한 김 식혀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윗면을 평평하게만 만들어준 후에 유산지 채로 식히도록 할게요. 만져보셨을 때 체온 정도로 식으면 랩으로 감싸서 지퍼백에 밀봉해서 상온에서 24시간 숙성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숙성한 뒤에는 냉장에서 5일까지 보관 가능하고요. 그보다 오래 보관하시고 싶으시면 냉동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드실 때에는 상온에서 찬기가 없어지면 드시는 게 맛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카스테라를 미리 만들어 뒀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24시간 상온에서 숙성이 된 카스테라입니다. 예쁜 모양을 위해서 옆면을 조금 잘라줄게요. 기공이 촘촘하지만 떡지지 않고 촉촉한 카스테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카스텔라 만드는 법 함께 배워보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헷갈리는 부분은 영상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즐거운 베이킹 하세요. 안녕.